아이고. 자,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꽃무늬에 좀 그런 거. 이 정도는 약과인지. 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오늘 많이 빠졌는데 또 항상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처음에 11월 달에 그 여러분들 긴장되고 막 그 배우겠다는 어떤 또 시험에 합격했다는 각오가 그 눈빛이 막 보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막 우르르 나와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양도세가 어렵기도 하지만 양도소득세에 이제 들어갈 때 되면 꼭 사람들이 빠지셔가지고 12월 말에 분위기가 이제 화장 분위기로 가다가 1월 달 되면 또 새롭게 또 우르르 나오셨다가 그랬다가 이제 또 2월 달 되면 또 흩어지고 또 흐트러지고 그랬다가 3월이 되면 다시 또 이제 막 또 막 뭐 열기가 또 막 불타다가 4월 달에 또 흐트러지고 막 이런 게 매년 그 보면 어디나 반복됩니다. 그것을 그 극복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내는 분들이 이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자, 오늘 교재 68페이지 봅니다. 68페이지. 종합부동산세인데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등록면허세 납세지요. 하여튼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또 등록할 때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요.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취득세는 취득일로 몇일이요? 60일 내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자, 등록면허세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넘으면 안 되고 취득세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또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9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이런 거지.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1월 달에 이제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이라고 배우는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등록면허세는 하여튼 원칙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또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신고 납부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신고할 자가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럴 때 그렇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이런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지만 등록하기 전에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보니까 그러니까 신고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이렇게 바꿔서 시험에 한 2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이 신고 납부 기한 내 신고 납부 불송시라면 일반적인 가산세는 취득세랑 똑같은데 다만 취득세와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가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가 몇 프로? 80% 중과산세가 적용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우치와 친구들을 얘기해 드렸죠? 도사들이나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등록면허세 안 내고 와가지고 등기등록을 도술 써가지고 하고 그러죠.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납부하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지방교육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뭐도?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되고. 근데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으면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이때를 기준으로 재산세는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이냐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과세 표준 등등을 다 판단합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 과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인세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재산세
예, 예, 사실주의 과세하고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현황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대상 어떤 걸 보유할 때 부과되느냐?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토지, 모든 토지라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대답을 해야지.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재산세 근데 모든 토지인데 여기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그래서 건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대상인데 여기에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급수대, 보관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도 되고 모두 재산세 대상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재산세,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항상 주택은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하고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하고 이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 다음에 재산세, 뭐 선박항공기는 그냥 대상이다 이거만 하시면 되고요. 재산세, 이 토지를 모든 토지인데 똑같이 뭐 면적 똑같다고 과세할 수는 없으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눴습니다. 토지용을 구분했는데 먼저요. 생산 관련 토지로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 같은 것들은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했습니까?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나대지나 잡종지, 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 짬뽕들은 전부 다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불확장, 골프장용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요. 또 우리 납세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실질과세는 지정되니까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해요. 그래서 과세기준율 현재 납기계실 아니고 과세기준율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죠?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 권리 변동이 있는데 제가 어제 기본서 원고 작업하느라고 원래 진작 서둘러 써야 되는데 11월 달에 내내 있잖아요. 시간 있을 때 원래 11월 달에 시간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11월 달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냥 의욕 상실 있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 상실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11월 달 내내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막 발등이 불 떨어져가지고 그 기본서 원고 작업하느라고 어제도 새벽 3시 반까지 잠 안 자고 그랬더니 눈이 지금 충혈돼가지고 잠 못 자가지고. 자 여러분, 자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대답을 크게 해야지 같이 대답이라도 여러분 크게 해야죠. 자 틀려도 좋으니까. 재산세, 그래서 납세무자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자 공무상 소유자고. 그 다음에 또 사실상의 종중재산인데 이게 실제는 공부상 그러니까 사실상은 종중재산인데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중소임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럴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되지 아니했다.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누굽니까?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고 2순위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연장자고 이런 거. 그래서 5월에 8회 이번 시험에 공동상속인 각자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경우에 틀렸죠 여러분들? 상속 등기 안 됐으니까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속인 아닙니다. 공동 상속인 각자 아니고 주된 상속자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지분이 가장 큰 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그냥 안 속아 넘어가고 계속 좋습니다. 한 번밖에 안 속아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공유재산은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자들 상호간에 지분이 있고 누구?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지분권자. 그 다음에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이런 거.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조합과 엔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이거 했나요?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무자? 매수 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 등의 소유물로 비과세한다. X예요.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인데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그죠? 예. 앞뒤로 뭘 둘이 쏙닥대면서 얘기하지 말고 대답이나 해. 자, 복습할 때. 복습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리마인드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또 재산세. 예,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결정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데 그러니까 지자체 장이 결정합니다. 항상 지자체장이 개인 소유재산, 법인 소유재산 구별하지 않고 무엇으로 항상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다만 그게 토지나 건축물, 주택일 때는 재산세 계산할 때 시가 표준액이 바로 가산되지 않고 여기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는데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를 반드시 곱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죠? 만약에 어떤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다면 1억 원이 바로 가산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의 비율 70% 곱한 얼마? 7천만 원. 주택,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공정시장가 비율 몇 프로? 60% 곱한 금액 6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자, 공정시장가의 비율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 60% 이런 거. 선박항공기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시가표준액에다 곱한다? 안 곱하고 시가표준액이 과세됩니다. 자, 재산세는 세율을 곱할 때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중되고 재산세 표준세율에 지자체장이 50% 민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몇 년간 적용해요? 몇 년간? 당연도만 적용하죠, 여러분들. 이거 손해보면 안 되고 다음 연도에 한해서 5년간 아닙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하고 그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한 거니까. 재산세는 세율이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요. 토지, 건축물, 주택. 근데 혹시 이런 거 했나요? 토지의 경우 세율 구조,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안 했어요? 안 했으면 됐어요. 다음에 할 거고. 자, 하여튼 재산세, 주택은 좀 세율을 알으라고 그랬어요.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해주택으로 나눌 때 별장은 몇 프로? 4%.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자,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정도예요. 나중에 이제 0104,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인데 하여튼 주택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별장은 4%고. 자, 그래서 재산세에서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같은 애들은 몇 프로? 4%. 그 다음에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시험에서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되는 사치성 재산인 고급 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X입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고급택은.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최고 높아요. 몇 프로? 5% 이런 거.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역시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재지.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도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각각의 토지 소재지를 재산세 납세지로 하고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재산세는 보통징수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되는 거지.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달라온 거, 재산세 고지서 달라온 거 버리고 내가 계산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고 재산세 다만 고지서를 보낼 때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야 돼? 5일 전까지 발부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납기는 정기분에 대한 납기는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고개를 드시고 재산세 납기는 언제지다?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토지분은 언제입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분 부가징수세액의 절반 2분의 1은 언제? 7월 16일,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거기서 2번 날라오는 거니까 그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또 가을에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들고 나와서 여름에 냈는데 또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음료수를 빼갖고 와도 욕만 뒷다시 먹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다만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서 조례로 정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데 여기 얼마요? 20만 원. 10만 원이었다고 올해 얼마로 바뀌었다? 이제 바뀐다? 20만 원 바뀌는 거 2018년부터.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무조건을 상식처럼 알고 써야 되는데 이제 수십 번 더 앞으로도 뭐 한 40번? 3, 40번 앞으로도 얘기할 거지만 전국의 시험에 나오면 전국의 강의들은 수험생은 다 마치는데 전국의 수험생 약 예를 들어서 뭐 한 25만 명, 21만 명이 시험 쳤다. 21만 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그 중에서 시험장에 한 5만 명 5만 명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접수만 해놓고. 그러면 나머지 한 15만 명이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10만 명 이상이 다 맞히는 문제 맞힐 건데 자기 혼자만 거기 틀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하여튼 주택분자산세 상수세액이 얼마?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 풀 때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것이 토지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X 여러분들, 토지분은 무조건 언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라는 거. 그 다음에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수시부는. 그 다음에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거기서 장당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이런 거. 재산세 고지서에요.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을 때 나란히 적어서 병기고지 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지역 자원시설세인데 특정 자원분과 특정 부동산분 중에서 어떤 애?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고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재산세 나오면 같이 따라다니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오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재진이. 재산세는 재진, 지방교육세가 20%가 됩니다. 재산세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허용되는데 하여튼 지방세에서는 뭐만 물납이 허용된다? 재산세만 지방세에서 허용되지 다른 애들은 안 돼요, 지방세.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 허용되고 분할납부 하여튼 허용되고 또 재산세.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목을 골라라. 그럼 어떤 거 고르셔야 돼? 재산세 고르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물납은요,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서 자, 어떤 곳으로 물납합니까? 부동산인데 국내에 소유하는 부동산은 한해서 물납할 수 있죠? 아닙니다. 국내 안 돼요. 과세액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아니에요. 과세액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아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도 할 수 있는데 분할납부 요건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제가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 한전에서 언제까지? 요 45일이었다가 우리 2학년 공부하셨던 분들 작년에 올해 2017년 공부했던 분들 45일이었다가 분납기한이 재산세 몇 개월로 바뀌었다? 2개월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납부. 그래서 재산세 납부기한이 7월 31일이면 그때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고, 만약에 9월 30일이 자 재산세 납부기한이면 자 그 9월 30일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이니까 11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꼭 기억하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68페이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는 뭐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여러분들 고개 드시고요. 자, 하여튼 뭐 68페이지의 종합부동산세. 자, 일단 설명을 여러분 쭉 듣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인데 종부세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법 문항수가 지금보다 많을 때는 종부세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재산세랑 비교하는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28회 시험에서 종부세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 어려웠는데 다만 그때도 자 종부세 문제 5개 지문 중에서 3개는 자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공부한 내용이에요. 2개가 지문이 종부세 문제 지문에서 지난 28회 시험에서 2개가 29회 시험에 28회 나왔지만 28회 나왔다고 해서 29회 시험 때 강의하냐? 강의 안 할 내용이에요. 강의 또 나온다? 어쩔 수 없이 그냥 틀려버릴 그런 내용의 깊은 내용이 지문 2개가 깔려 나왔어요. 그러면은 3개는 확실하게 기본적으로 배운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면 제껴놓고 2개 중에서 하나가 답인데 그럴 때 보면 2개 중에 지문이 보면 어떤 것을 좀 보세요. 출제자가 요 내용 중에서 뭔가를 좀 바꿀 만한 게 얼마나 있을까를 봤을 때 요 지문은 바꿀 만한 게 좀 별로 좀 눈에 화가 안 띄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딱 보면 어떤 거를 출제자가 좀 뭔가 바꿀 게 있을까를 보면 요거는 바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에? 그러면 당연히 바꿀 만한 게 많이 들어있는 것을 갖다 찍어야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찍는 것의 요령입니다. 공부 찍는다는 게 그냥 볼펜 굴리는 게 아니라 찍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한 거 제껴놓고 이건지 헷갈릴 때는 어떤 것을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거를 좀 바꿨을까. 뭔가 바꿀 만한 게 있어야지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어떤 걸 바꿨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을 뭔가 바꿨을 것 같다는 그런 바꿀 만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 지문에 찍고 넘어가야죠,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29회 시험에서 똑같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세법은 한두 문제가 해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깊은 내용들이 저 의회 범위에서 나왔었는데 한두 문제가 그랬었는데 올해는 한 5문제 정도가 그런 지문들이 좀 들어있었어요. 자, 어떤 간에 종부세 어렵게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찍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그 외에는 뭐 지난 요번 28회 시험에 그런 식으로 좀 나왔었고 나머지는 뭐 평상시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종부세 어떤 성격인지,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이 있잖아요. 여기서 종부세는 한 4년 정도 문제가 또 계속 나왔었어요.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골라봐라 계속 나왔었는데 하여튼 과세 대상이 또 중요하고요. 종부세는 또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이 기준 이런 거는 28회 시험도 나왔고 27회 시험도 나왔고 올해 시험에도 납세 의무자에 관한 이 기준은 또 지문에 나왔어요. 근데 납세 의무자는 상식처럼 제가 알고 있으라고 맨날 기초과정부터 물어봤던 그런 내용이 또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자, 종부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죠. 그러니까 또 제가 종부세 여러분 처음 만나서 소개할 때 그랬잖아요. 남녀 청춘들, 결혼하는 청춘들 보니까 지금 우리 결혼하는 청춘들이 저 뒤쪽에 안경 쓴 우리 저 곤색 저기 분 결혼했나? 안 했죠? 결혼 안 하는 청춘인 것 같고 그리고서는 이제 지금 남성 수강생들 중에는 본인이 안 했을 것 같다는 눈빛을 한테 보내는데 아니죠? 결혼했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고 결혼했으면은 진짜 성공한 거고 멋지고 결혼 안 했어도 안 했을 것 같다네 보니까. 그죠? 안 했어요? 했어요? 했으면 그냥 굉장히 죽여다. 스타일도 죽이고. 무슨 예술가 같아. 제가 항상 그 음악 미술 같은 거 잘하는 사람, 음악이나 미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기죽어요. 제가 지식적으로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뭐 친구들 중이나 친한 친구들 중에서나 뭐 얘기를 해서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대화를 나눴을 때 제가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 또 어떤 애들한테 내가 꿀린다 뭐 이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내 스스로가 뭐 어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꿀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살아오면서 음악이나 미술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있잖아요. 왠지 주눅이 들어.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진짜예요. 음악이나 미술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왠지 내가 작아지기만 하고 뭔가 할 말이 없고 굉장히 주눅이 들어요. 어떻게 예술가 같아. 자, 여러분. 제가 결혼한 청춘들한테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좀 사귀는데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한 가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될 때 너네 집은 종합부동산세 내냐? 오빠네 집은 종부세네? 물어봐가지고 낸다 그러면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자, 그래서 왜냐하면 종부세를 낸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중산층 이상이라는 건 얘기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납세무자는 이따가도 보겠지만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지문에도 27회, 28회 계속 지문에 깔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세율에 관한 것은 뭐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세표준, 세율에 관한 것,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죠.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할 것인지, 납세지. 또 그 다음에 종부세는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원칙 정부 부과과세하자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런 것들이요. 또 종부세는 항상 재산세랑 또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항상 재산세와 헷갈리지 않도록 비교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부세는 종합문제로 주로 또 출제가 됩니다. 과세상에서 한 4년 연달아 독립범죄로 나온 적도 있지만 대개는 종합문제로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회 시험에서 아주 깊은 내용이 나왔지만
그런 거 예외적인 거고 29회 시험에서도 역시 종부세는 너무 깊게 공부할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 주요 내용들만 공부하고 가시면 됩니다. 한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그 정도 대비하시면 되고요. 대개는 이제 평상시에 공부한 내용이면 무난히 한 문제를 맞춥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제1절 의미 용어 정리에서 의미 특징입니다. 의를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예요. 그렇죠? 보유세다 보니까 얘도 재산세처럼 뭐가 있어요? 과세기준이 있고 현재 세법에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원칙적으로 고지서를 통해서 발부해서 정부 부가세 방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목적이 종부세법 1조가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 종부세법 1조 그럴듯한 말로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는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그래서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그런 스की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종부세 이제 내용들을 이해하시려면 종부세를 왜 도입했는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 과열기에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입니다. 아셨죠?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양가로 3번 특징을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이며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인세라고 했습니다. 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택 및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하는 이원적 성격의 조세이다. 이런 것들 그냥 연필로 슬슬 그냥 종부세 소유자별 합산 과세하는 인세고 또 뭐 이런 거 이원적 성격의 조세이다. 이런 것들 그냥 연필로요. 형광펜으로 줄 거 없고. 자, 봅니다. 이원적 성격의 요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개인 명의로요. 전국에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A 부동산은 자, 경기도 광명시에 있고요. 또 B라는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만약에 B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갑이. 자, 그럴 때 재산보유세는 어떻게 부과되느냐 보면요. 재산보유세는 이렇게 부과돼요. 먼저 경기도 광명시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해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각각 재산 소재지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개인별로 합쳐봐요. 그래서 개인별로 합쳤더니 자, 각 개인별로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자, 초과해서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보유해요. 그러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배울 건데 종부세가 부과되는 이 부분에 지금 재산세도 과세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종부세 산출세 구한 다음에 재산세 을 공제를 해요. 빼요. 그래가지고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이렇게 과세를 하고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세법 체계에서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함으로 이원화되어 있느냐?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처음에 도입했을 때 사람들이 위헌소송 제기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한번 냈으면 됐지 웬 또 난데없는 세금을 만들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왜 또 부과하느냐. 똑같은 주택에 대해서 이중과세 위헌 이랬었는데 위헌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과세되고 일정 가격을 넘는 분모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도록 세법 세율 체계를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중과세 아닙니다. 하여튼 자, 보유세 이원화되어 있다. 뭐하므로?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렇게 나눠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69페이지로 갑니다. 박스에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자, 주택과 토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을 계산했어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과세합니다. 근데 납세무자 고의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그런 세금입니다. 또 종부세는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대표적인 보유과세고 재산 보유세고 또 동그라미 2번 개인별 과세, 법인별 과세 또 동그라미 3번 인세니까 합산과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요 동그라미 2번과 3번에 대한 얘기를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자, 종합부동산세. 자, 지금 어떤 얘기냐면, 잠깐만요. 종부세 납세무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그래서 법인 회사도요,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럴 때 개인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일 때 종부세는요, 처음에는 종부세 도입했을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였었어요. 그래서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전국의 주택이나 토지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했습니다. 세대별 합산과세였었는데 이게 유형 결정 나서요.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세금을 더 낸다. 자, 이거 불합리하죠? 그래서 유형 결정 나서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지금은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합니다. 그래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한다는 거. 그래서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소유자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면 세대별 합산과 개인별 합산의 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변천이 있었던 건지 한번 살펴보드리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주자라는 사람이, 거주자가 있고요. 거주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오늘 배울 건데,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 있는 개인을 말하는데, 하여튼 거주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있습니다. 또 이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어요, 병. 자, 그랬을 때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세대원이라고 해요. 1세대. 그래서 1세대 그러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전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항상 1세대원은 그러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면 1세대원으로 봅니다. 이 1세대원의 재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갑 개인 명의로 공시가격으로 6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요. 을 개인 명의로 보니까 주택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공시가격으로 3억, 또 하나는 2억짜리 주택이 있고요. 병명의 주택이 있는데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이 있어요. 자, 그럴 때 미리 말씀드리면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으로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6억 원까지는 납세 의무가 없고, 자,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또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6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예전에 세대별 합산과세 했을 때는 이 1세대인이 갖고 있는 주택 가격을 전부 다 합치니까 얼마예요? 15억. 그러니까 종부세가 부과됐겠죠, 이 집에? 근데 개인별 합산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자, 갑 개인별로 따져봐요. 공시가격 주택분 6억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갑은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아요. 을 개인별로 전국인 주택을 합산했더니 얼마요? 5억. 그러니까 을도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요. 병 개인별로 또 따졌더니 4억,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세대별 합산했을 때 종부세가 부과됐던 이 집이 개인별 합산함으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행 세법 체계하에서는 세금을 절세하려면, 특히 종부세 같은 것도 그렇고 절세하려면 세대원 간의 소유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 명의로 몰빵해서 주택을 갖고 있었으면 종부세가 부과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번 제가 얘기 드렸어요. 어떤 그 주부 수강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했더니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싫어합니다, 실제로. 저희 신랑 명의로 집이 두 채가 있는데요. 요번에 집 한 채를 또 사게 됐는데 그 주택도 또 자기 신랑 명의로, 저희 신랑 명의로 한대요, 신랑이. 자, 교수님이 그거 절세 안 좋잖아요. 자, 교수님이 가서요, 제가 신랑한테 이렇게 하면 절세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저희 신랑이 말을 안 들어요. 교수님이 가서 말 좀 해주세요. 그래,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내가 남의 집 일에 왜 신경을 쳐? 왜 내가 참견을 해요? 그 신랑이 절세 그렇게 안 좋은데도, 세금적으로는 불리한데도 안 좋은데도 자기 명의로 그렇게 굳이 세 채씩이나 하겠다는 이유는 뭔가 있겠죠?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그래서 난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종부세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 의미를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 및 단체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 합산합니다. 법인별 합산. 그래서 법인별로 합산해요. 이 법인별 합산의 의미도 또 이런 거예요.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예전에.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상법상의 모자회사 관계가 있는데, A라는 모회사가 있고 B라는 A회사의 자회사가 있어요. A회사가 공시가격으로 6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요. 6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이 B라는 자회사는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A회사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A회사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안 된다? 예?
주택부는 공시가격 6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억을 초과해야 되는데 6억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다 그래가지고 모자법인 합산 10억 원 이게 아니라 자, 모자법인 관계에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법인별로예요. 그러니까 A회사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무자가 되지 않고 B회사는 당연히 납세무자가 아닙니다.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어도 어떻게 한다? 법인별로 각각 합산합니다. 개인은 어떻게 하고? 개인별로. 자, 요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개인별 과세 이런 것들 법인별 과세 밑줄이고요. 인세니까 이렇게 합산 과세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다시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도 역시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또 현황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제2절 과세 대상 시험에 계속 나왔었다고 그랬죠? 한 4년, 22부터 26회까지 계속 나왔네요. 그래서 한 4년 계속 나왔는데 여기 어떤 건지 과세 대상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쪽 와서 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자, 인 것과 아닌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자,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종부세 과세 대상. 네. 자,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종부세 과세 대상 이거 설명드리고 좀 쉽게 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뜸을 들였어요. 일부러 과세 대상, 종부세 대상인 것과 아닌 거 오늘 반드시 알고 갑니다. 종부세 대상은 여기 보세요.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에요.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인데 다른 거 아니고 주택과 토지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근데 요 주택에 있잖아요. 요 주택에 여기 보세요. 주택에 별장은요. 별장은 요거 종부세 대상에 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종부세 포함하지 않고 제외합니다. 제외.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재산세에서 별장은 몇 프로 세율이 정됐어요? 4%. 사치성산이라고 해서 재산세에서 1,000분의 40, 4% 세율이 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일로 과세를 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고급 주택은 자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 적용됐죠? 그러니까 고급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어떻게 하냐? 포함하고요.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별장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고급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꼭 알고 있어야 되고 토지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재산세처럼 모든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인데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예요. 근데 이 모든 토지인데 이 토지 모든 토지인데 토지에 다만 그 과세 범위가 달라요. 자, 보세요. 재산세에서 모든 토지를 크게 세 개의 용으로 나눴었습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또 뭐로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 크게 세 개의 용으로 나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럴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나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상가 토지라든가 또 나대지 잡종지 등등 그런 별도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근데 분리 대상 토지는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에서 저율 분리 대상 토지 그러면 어떤 게 있었냐면 농지, 목장, 용지, 예외적인 임야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이요. 저율, 자, 생산과 관련되어 있고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토지들입니다.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기에 도입했잖아요. 자, 농지 과다보유 억제 하면 돼야 안 돼요? 아유, 농사는 요만큼만 지으세요. 뭐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농사 요새 소규모로 지어가지고 농사는 수타산 안 맞습니다. 대규모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지 요즘 농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산과 관련되어 있고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고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 이거 맞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 용지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공장 여러분요. 자, 공장을 어느 대기업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 지방에 대규모로 몇 조 원 투자해가지고 공장 짓겠다고 하는데 공장은 요만큼만 지세요. 이러면 돼요, 여러분들? 안 되지. 그래서 공장도 생산과 관련돼 있고 토지용 모습이 그 공개념에 부합하는 토지용 모습이니까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기 때문에 얘들도 종부세에서 제외합니다. 또 보세요. 고급 오락장이라든가 오락장용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보세요. 고고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4% 고율로 이미 고율의 세율을 정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또 대상이 되면 또 뭐 가혹하니까 제외합니다. 그래서 결론이요.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종부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나올 때 이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험에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토지는요, 이렇게 종부세 대상이 인 거 아닌 거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쉽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서 나오면 이제 종합 재산세에서 토지용 구분을 그 예외적인 것들을 이제 막 깊게 배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깊은 내용들을 재산세 배운 그 토지용 구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이제 종부세 대상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용 구분을 해가지고 별도나 종합에 해당되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전에요. 자,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닌 것들을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종부세 대상 아닌 거. 먼저요.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상가 건축물이든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하여튼 웃다튼 간에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축물 무조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뭐 몇 번 나온 것이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골라라 해서 공장용 건축물 아닙니다. 상가 건축물 아닙니다. 고급오락장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 선박과 항공기도 아니에요.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도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별장 종부세 대상 아니라고 금방 말씀드렸어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분리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합산 배제 대상 주택입니다. 제 카페에 오시면 핵심 요약 정리에 요거 다 요약 정리돼 있어요. 그대로 다 필기가 돼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일단 설명 보겠습니다.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전국에는 주택을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그럴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냐면 자, 이따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 보겠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임대주택 같은 것들은 종부세 합산해서 어떻게 하냐? 배제시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부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임대주택이요. 과다부유 많이 공급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과다부유 억제하는 게 좋아요? 많이 공급되는 게 좋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 지금 대책도 그거잖아요. 다주택자들 2014년 4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들 주택 팔아라는 얘기잖아요. 자, 안 팔겠다 그러면 저 임대주택으로 전환해라. 그러면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우리 광명에서도 누가 한 수강생분이 자 물어본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주택을 지금 다주택자 집을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좋은지 중개 사무실에서는 자꾸 그 4월 1일 이전에 팔아야 하는 게 좋다, 파는 게 좋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데 제가 대답을 명쾌하게 못 해줬어요. 자, 뭐냐면 수익성을 보고 하는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를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세금이 만약에 4월 1일 이전에 파는 것과 4월 1일 이후에 파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한 몇 천만 원 차이가 나요. 뭐 한 3천만 원 정도 뭐 차이가 난다. 4천만 원. 근데 자, 만약에 이 집을 갖고 있어도 앞으로 오를 게 한 3, 4천밖에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파는 게 낫고요. 근데 앞으로 이 집이 계속 갖고 있으면 2, 3년 후에 한 1억은 더 뛰어. 그리고 정권 바뀔 때까지 아니다. 또 정권이 계속 연장되는 정권이 가면 한 10년인데 계속 집을 갖고 있으면 한 몇 년 갖고 있으면 한 4, 5년 갖고 있어. 2, 3년 갖고 있어. 그러면 한 최소한 1억 이상은 뛸 것이다. 이 집이. 그럼 뭐하러 팔아요, 여러분들? 그냥 갖고 있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익성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였나? 언젠가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수익성을 보고 내가 팔으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팔았다가 만약 집에 막 뛰어봐요.
그럼 내가 한번 욕먹지, 원망만 듣지. 그러니까 또 팔지 말라고 하면 수도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는 게 본인이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거는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은 지역은 안 팔겠고, 갖고 있어봤자 크게 안 올 것 같다.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이제 상투야, 상투. 이제 또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대로일 거다. 이런 지역은 파는 게 좋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임대주택 같은 것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으니까 종부세, 과다보유세, 투기업자 맞지 않잖아요. 그런 겁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따가 이제 교재 보겠지만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같은 거 조번에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과다보유욕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또 등록 문화재 주택이라든가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집 져놓고 미분양돼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이라든가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죠? 그래서 종부세 대상에서 자,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몰라도 되고 이해하면서 몇 가지만 대충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산 배제 대상 주택.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69페이지고 보고 빨리 쉴게요. 제2절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 중에서 밑줄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즉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밑줄이요. 주택법입니다. 주택은 종부세 대상인데 다만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은 밑줄. 그리고 읽어볼게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또 밑줄이요.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 별장은 제외한다 그랬죠 제가? 이미 재산세 고율과세 했으니까. 보충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에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과세 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밑줄. 자, 법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밑줄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2번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밑줄. 주택건설 사업자 어쩔 수 없이 미분양돼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밑줄.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밑줄. 그리고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종부세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양가로 1번 주택 있잖아요. 제목 주택에다가 돼지꼬리 땡야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고급 주택 포함이요. 고급주택 포함.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그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 뭐라고 써놓는다? 고급주택은 어떻게 한다? 포함. 고급주택도 대상이 된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종부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 다 소개해드렸고 한 장 넘기시면 토지 봅니다. 양가로 2번 토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되며 밑줄이고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 또는 분리상 토지와 고율의 분리상 토지 모두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밑줄이야. 그래서 토지에서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니라는 거 밑줄. 잠시 쉬었다가 납세무자부터 또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